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근교의 한 야산. 가을 바람이 차가운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은퇴교사 이정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 기일을 맞아 형제들과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큰형 정호, 둘째 정수, 막내 민호,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까지 총 12명의 대가족이 모인 이날 성묘는 언제나처럼 화목했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가 왔어요. 7살 손녀 지민이가 두 손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10살 준호도 할아버지 축구 잘하고 있어요 라며 인사했죠. 어른들도 차례로 한 해 동안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얌전하기로 소문난 정호 씨의 반려견 초롱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초롱아, 왜 그래? 초롱이는 봉분 옆 땅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으로 흙을 긁어내며 킁킁거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온 가족이 당황하며 초롱이를 말렸지만 평소 순종적이던 개가 처음으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뭐가 묻혀있나? 이상하네. 정수 형이 중얼거릴 때 초롱이는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아내야만 하는 사명감에 사로잡힌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흙 속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초롱이 발톱에 걸려 나왔습니다. 낡고 녹슨 금속 상자. 아버지 묘 옆에 묻혀있던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온 가족의 얼굴에는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롱이가 파낸 낡은 금속 상자를 앞에 두고 온 가족이 숨을 죽였습니다. 형님이 열어보세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호도 망설였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정호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녹슨 자물쇠를 만졌습니다. 다행히 오랜 세월 탓에 쉽게 열렸어요. 뚜껑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안의 내용물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상자 안에는 수십 장의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차용증, 계약서, 약속어음. 온갖 종류의 빈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정호가 손을 떨며 맨 위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이민호. 이게 무슨... 모든 시선이 막내 민호에게 쏠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호야, 이게 정말 내 거야? 정수 형이 다른 서류들을 뒤적거렸습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숫자는 더욱 커졌어요. 개인 회생 신청서, 법정 관리. 이게 도대체 뭐야?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정수가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딸깍딸깍. 계산기 소리만이 정적을 깼어요. 계산이 끝났을 때 정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3억 2천만 원. 그 숫자를 들은 순간 모든 가족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3억이 넘는다고? 우리 집 전체 재산보다 많은 돈을. 정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아버지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 전 것도 있어. 정수의 말에 모든 가족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까지도 빚을 지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 내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억 2천만 원이라는 충격적인 빚의 규모가 드러나자 평화롭던 가족 모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민호야,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정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평생 온화했던 둘째 형의 분노에 모든 가족이 움찔했어요. 형들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려고 했다고? 3년이나 숨겼으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민호의 아내 영희가 차용증 더미를 집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야? 나한테도 한 번도 말한 적 없잖아.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우리 집도 담보로 잡혔다며. 이혼해. 나 정말 이혼할 거야. 그 말에 7살 지민이가 엄마 치마를 잡아 당겼습니다. 엄마, 왜 울어? 이혼이 뭐야? 아빠랑 안 살겠다는 거야?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모든 어른들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큰형 정호도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형, 제발 들어봐. 들어보라고? 뭘 들어? 아버지가 병상에서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분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 아버지 묘를 더럽힌 게 너구나. 이 신성한 자리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모독했다는 말에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믿고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다니. 3억. 우리 집 팔아도 안 되는 돈을 어떻게 갚으라고? 정호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퇴직금으로 여생을 편히 보내려던 계획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도 1억이 채 안 되는데.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조카들은 어른들의 싸움을 보며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평소 웃음이 끊이지 않던 가족 모임은 완전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민호야, 넌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정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제 끝이야. 가족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기며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혼자 무릎 꿇은 채 오열했습니다. 가족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고 평생 의지했던 형제들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그때 초롱이만이 홀로 민호 곁에 남아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을 때 갑자기 큰형 정호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짐을 들고 떠나려던 그가 아버지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천천히 그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버지. 정호가 아버지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였던 모든 소리가 멈추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기일날에 아버지 앞에서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정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가족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떠나려던 가족들도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췄어요. 정호가 고개를 들어 형제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잖아. 하지만 형제는 다시 못 만든다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 그 말에 정수의 주먹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분노에 가득 찼던 얼굴에 후회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수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야, 형이 너무 화를 냈구나. 너도 힘들었겠다. 혼자서 이런 걸 감당하느라. 정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까까지 원수처럼 노려보던 그 눈빛이 이제는 동생을 걱정하는 형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민호는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리며 형들에게 고백했습니다. 형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작은 돈이었어. 그런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아이들 학비에 병원비까지. 영희가 수술 받을 때도 돈이 없어서 아내가 갑상선 수술 받을 때 병원에서 수술비 달라고 하는데 통장이 텅 비어 있었어. 그때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민호의 고백에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내가 몰랐어. 그때 그런 일이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야. 정호가 민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 끙끙 앓았어? 우리가 있잖아. 형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바보야. 가족이니까 하는 거지. 이때 7살 지민이가 아빠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울지 마. 나는 아빠가 좋아. 돈이 없어도 괜찮아. 아이의 순진한 말에 모든 어른들의 눈가가 더욱 뜨거워졌어요. 민호의 아내 영희도 차용증을 내려놓으며 흐느꼈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 너무 놀라서. 이혼이란 말을 했지만 나도 부족했어. 정호가 민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3억이면 많은 돈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셋이서 나누면 1억씩이잖아. 형, 그럴 수는 없어. 가족인데 뭘 그래. 아버지가 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갈라져서야 되겠어?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퇴직금도 있고 적금도 있어. 함께 해결하자. 그때 초롱이가 천천히 가족들 가운데로 걸어와 앉았습니다. 마치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아버지, 저희가 약속드릴게요. 가족이 함께 이 시련을 극복하겠습니다. 정호가 아버지 사진을 향해 말했고 모든 가족이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정호 형제들은 약속대로 민호의 3억 2천만 원 빚을 함께 짊어지기로 했어요. 큰형 정호는 퇴직금 2억 원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원래 부인과 함께 제주도 펜션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가족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둘째 정수도 15년간 모아온 적금 1억 원을 해약했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준비했던 돈이었지만 삼촌이 더 급하다며 아들도 이해해 주었죠. 민호는 자신의 집을 팔아 1억 2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을 하나씩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는 일은 정말 어려웠어요. 3억을 당장 갚으라고요? 형제들이 도와줘도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도 원금은 보장해 드릴게요. 5년에 걸쳐 이자와 함께 갚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하고 법무사와 상담하고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호의 아내 영희도 달라졌습니다. 이혼을 말했던 그날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남편과 시댁 형님들을 위해 카페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언니 고생 많으세요. 가족인데요, 뭘? 우리 모두 힘내야죠. 정호와 정수의 아내들도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가족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채권자와의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3억 2천만 원의 빚을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한 것이죠. 해냈다. 정말 해냈어.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며 형제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다시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아버지, 저희 해냈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롱이가 그날처럼 다시 봉분 옆을 파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번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시련을 함께 극복했을 것이다. 민호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형들이 도와줄 것을 믿었다. 가족은 돈보다 소중하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다. 편지를 읽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가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초롱이에게 시킨 건가? 우리가 화해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초롱이는 이제 완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가족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마치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임무를 완벽히 해냈다는 듯이 말이죠. 1년이 지난 지금 이정호 일가는 매달 빚을 차근차근 갚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가족이 함께라서 행복해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이 더욱 끈끈해졌다는 것입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식사를 하고 아이들은 삼촌들을 더욱 좋아하게 됐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이정호 일가.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족이 있나요? 댓글로 가족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